자, 이번 시간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자, 이쪽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예요.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이렇게 했는데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예요. 등기소가 되는 것이고, 등기소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설비의 개념이죠. 등기소는 인적 설비인 무엇으로 등기관하고, 인적 설비인 등기관과 물적 설비, 이 물적 설비인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등기부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예요. 등기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가 중요한 거죠. 등기소에서는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관할 등기소. 등기는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은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등기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일반적 우리가 흔히 아는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이 국가기관이 바로 무엇이 된다? 등기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디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예외가 있죠. 그 예외는 두 개더라 이겁니다. 관할을 지정받는 거하고 관할을 무엇하는 거,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위임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관할을 지정하는 사람은 상급 법원장이 되는 거고요.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 등기는요, 정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사무를 정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등기 사무를 정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역시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또한 등기소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등기의 무엇이다? 관할의 무엇이다? 전속이라고 하죠. 이 관할의 전속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관할의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A 등기소에서 관할을 했던 것이 그 권한이 다른 등기소로 넘어가는 거. 여기에서 관할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다시 관할하는 거죠. 이게 전속인데, 관할이 전속이 되면은 요 기존의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는 새로운 권한을 가진 등기소에다가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돼요. 그 넘겨받은 등기소에서 할 일은 뭐냐면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소는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등기소에 의의가 나오죠.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등기관은요, 등기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할 등기소란 무엇이다?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바로 무엇이다? 관할 등기소예요. 그러면 등기는 어디 가서 하자?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관할을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1호에 의해서 등기하는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말소할 수 있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가 바로 뭐예요? 관할을 무엇 받는다? 관할을 지정받는. 관할을 지정받는 경우는 어떠한 그 부동산이 수개의 그 관할 등기소에 걸쳐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무엇 해준다? 지정을 해줍니다. 얘는 토지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는 관할을 달리해가지고 일필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곡동하고 신월동하고 이렇게 화곡동하고 신월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필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인데 동일한 지방법원 관할일 때는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을 달리할 때는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을 달리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급법원장. 다음 페이지 관할의 위임. 이 관할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등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통사정이라든지 기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데 곤란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대법원장이 관할을 무엇할 수 있어요? 다른 등기소에게 위임을 시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관할의 전속. 관할의 전속은 등기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받은 등기소에서 하는 역할은 하는 것은 뭐예요?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전속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정지 나오죠?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예요? 대법원장이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정지를 시켰는데 그때 등기를 신청하면 2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가 돼요. 실행이 돼도 역시 2호를 위반한 거니까 무효인 등기더라 이겁니다. 보충학습에 다시 한번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등기소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등기관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등기관은 도대체 뭐냐?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관이에요. 근데 법원 서기관이 있고 등기사무관이 있고 주사가 있고 주사부가 있는데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하면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등기소장이라든지 등기과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아도 등기관이 됩니다. 업무 처리의 제한은 우리가 지적에서 제척이 있듯이요. 등기에서도 등기사무의 공정성 때문에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둡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가 또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처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 처리할 수 있냐면은 소유권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조서를 작성하면 할 수 있어요. 재정보증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엇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 책임관 해가지고요. 2번에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 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종합적으로 무엇해야 된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서는 전산운영 책임관은 등기부가 손상됐을 때 등기부 부본에 의해서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전산운영 책임관이에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러면 이 등기부에는 등기부의 종류는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등기부 종류는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특별법상의 등기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일반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원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특별법상의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인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는 일반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적 편성주의가 되더라.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 이거예요. 이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뭐가 존재하냐면은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등기법상에서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집합건물. 그러니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동 건물에 대해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이 되는 것이고 토지는 무슨 단위예요? 토지는 필지 단위고 건물은 무슨 단위다? 동단위가 되는 거죠.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동단위로. 그럼 여기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 것이고 건물은 동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없을 때는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다?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단 이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잖아. 이 전유 부분마다 무엇과 무엇을 두자?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두자? 을구를 두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엇을 한다? 1등기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각의. 요게 1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한다.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작년에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4번이 틀렸죠.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는 요것만 두고 전유 부분은 갑구와 을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에도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등기부 내용을 보세요. 고유번호만 일단 중요하게 보면 토지든 건물이든 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는 등기 기록을 무엇할 때? 개설할 때 한 필의 토지에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한동 건물에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것. 그거 잘 기억을 좀 하시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보시면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을 해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다는 뭐를 기록을 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소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100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요? 별개로 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야 돼요. 건물을 봤을 때 그럼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뭐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건물에 무엇을 쓰도록 되냐면 건물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표시를 쓰는데 표제부니까 여기 맨 앞에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들어가죠. 표시번호 들어가고 접수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를 쓰는 거예요? 건물의 표시를 써주는 겁니다. 그 건물의 표시라 하면 소재,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는 번호도 쓰고요. 건물의 내역을 쓰는 거죠. 건물의 내역이라 하면 전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종류와 면적을 건물의 무엇이라고 한다? 내역이라고 기타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죠. 건물 등기부 표제부하고 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썼듯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당연히 뭐를 써야 된다? 토지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기부 표제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표시번호 들어가고 접수 들어가고 똑같이 표시번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접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뭐를 써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씁니다. 토지의 표시를 쓰는데 뭐뭐 들어가요? 소재, 그 다음에 집안, 그 다음에 지, 목, 면, 적,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더라 이겁니다. 건물 등기부는요. 동단위로 표지부 갖고 을구를 두고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지부 갖고 을구를 두기 때문에 갑구하고 또 뭐가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야 되겠죠.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갑구하고 을구를 한번 그려보면 갑구와 을구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냐 여기는 순위번호가 들어가죠. 순위번호 들어가고 등기에 뭐가 들어가요? 목적이 들어가고 접수란이 있고 그다음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갑부 또는 을구예요. 기본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등기부를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꼭 기억하실 것. 그런데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죠. 그것은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둔다 이겁니다. 얘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됐다로 가정을 하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두 개를 얘하고 얘하를 이렇게 두 개를 합칩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한 동 건물의 뭐가 돼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한 동 건물의 표시가 되는 거지. 한 동 건물의 표시 읽어보시면 여기에 소재 집원 명칭하고 번호만 하나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표시는 앞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해가지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토지등기부 표제부하고요. 건물등기부 표제부를 이해하셔야만 한동건물의 표제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표제부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표제부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표제부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저기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한동건물의 표제부에는 한동건물의 표시를 썼듯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를 쓰면 돼요? 전유 부분에 무엇을 쓰자? 전유 부분에 표시를 쓰자 이겁니다. 근데 이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오면 돼요. 뭐 빼고? 소재 빼고. 소재 지번 빼고. 소재 지번을 빠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니까 굳이 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역시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건물의 번호, 그 다음에 구조, 면적 이렇게만 쏙 들어오는. 이 건물의 번호는 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은 이 건물의 번호가 들어오는 이유는 이 전유 부분이 101호냐, 102호냐, 201호냐, 202호냐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층, 제101호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유 부분이 도대체 저 건물의 어딘지. 그 다음에 여기 뭐를 써줘야 돼요? 대지권의 표시를 써줘야 돼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표시번호 들어가고요. 표시번호 들어가고 대지권의 종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는 기타적인 내용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갑구을구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 333페이지 나와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은요.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은 들어가는데 접수 번호는 안 들어가요. 이 접수 번호는 갑구하고 을구에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부에 뭐가 나와요? 장부에 보존 연한이 나오죠. 장부의 보존 연한을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암기를 하면 좀 편해요. 자, 등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할 수도 있고 기록을 할 수도 있는데 기록이 부당하고 각하 이 두 개가 기록과 각하가 각각에게 무엇하면 부당했을 경우에는 부당을 했을 때는 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들은 몇 년간 보존하고 5년간 보존하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접수장은 두 개로 나눠져요. 접수장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는데 신청서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5년이에요. 앞에 게. 앞에 머리에 신청서가 들어가는 것은 다 5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서 접수장은 5년간 보존하고 기타 문서 접수장은 몇 년 보존한다? 10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는 결정서를 씁니다. 각하를 할 때는 결정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결정서 원본은 편철을 해놓고 결정서 등본은 신청인에게 무엇한다? 교부합니다. 결정서 원본은 편철하는데 몇 년 보존이에요? 10년이더라 이겁니다. 또 이의 신청을 할 때도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서도 편철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의 신청 편철장이에요. 몇 년간 보존한다? 역시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방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서가 앞에 있으면 5년인데 중간에 있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도 몇 년 보존한다?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면 신청서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편철하는 것은 몇 년 보존? 5년.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송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송부부 몇 년간 보존한다? 5년. 앞에 10년이 앞에 신청서가 있으면 다 5년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우리가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들은 전부 다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장부의 보존 연한 보시면은 1년은 잘 나오지 않아요. 5년짜리 보시면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몇 년이다? 5년. 10년은 기타 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사용자 등록 신청서류 편철장 이렇게 10년이고 등기부, 폐쇄등기부, 도면, 원부, 목록, 매매 목록, 담보 목록 전부 다 몇 년 보존한다? 영구 보존 장부더라 이겁니다. 자, 보존 연한이 경과가 되면은요 폐기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류는 그러니까 제출했던 서류들은요 지방법원장이 인가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폐기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의 경우는 3월 말까지 무엇한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보시고요. 폐쇄등기부 338페이지에 보시면 폐쇄등기부라고 나오는데 이 폐쇄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등기부로서 그 능력이 없을 때, 즉 등기의 어떤 존재 이유를 상실했을 때 등기부를 못하는 것이다. 폐쇄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사유만 한번 볼게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등기부 무엇해야 돼요? 등기부 폐쇄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아닌 게 있다 이거. 단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갖고 울고 표제부 갖고 울고 표제부 갖고 울고 이렇게 해서 표제부 갖고 울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등기부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요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는 말소라는 경우는 여기 갑구하고 울고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폐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하필이라고 써 있죠. 토지에 무엇이 됐을 때 토지를 하필했을 때는 폐쇄가 발생하는데 이 조건이 또 하나 다른 게 붙어요. 합병했을 때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토지의 지적에서는 합병이라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하필이라고 하고요. 등기에서는 또 합병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A, B가 이렇게 있으면 A로 만약에 합쳐졌다. 그럼 얘는 등기부가 필요 없으니까 얘는 뭐를 해주면 돼요? 폐쇄를 하면 돼요. 근데 등기법상에서 토지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 B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토지를 분필을 해요. 분필을 해가지고 B에다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얘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라는 것이고 얘는 면적이 늘어나 버리잖아.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얘도 무슨 등기라는 거야? 변경 등기라는 것이다.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멸실 등기 나오죠. 멸실 등기할 때도 등기부를 폐쇄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폐쇄할 필요가 없죠. 전체가 다 멸실이 됐을 때는 폐쇄를 하지만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는 여기에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울고만 걷어내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폐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폐쇄할 수 없는 경우에서 4번에 보시면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하고 등기를 할 때는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얘는 뭐가 된다? 폐쇄 사유가 되지 않아요.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한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4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갑 건물에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한다. 요게 갑 건물이고요. 갑 건물이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으면 을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폐쇄 사유가 발생을 하네요. 12번에 여기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 건물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갑 건물은 폐쇄 사유가 됩니다. 이거 답은 틀렸네요. 4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에 매수가 답은 2번이에요. 2번. 이거 잘못됐어요. 해설하고 정답이 잘못됐는데 이건 2번입니다.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치거나 을 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것은 얘는 폐쇄가 되는데 2번에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처럼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폐쇄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 수정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장부의 관리 및 공개. 이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등기법이 한번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요약된 것만 보시면 돼요. 장부에 이동해 가지고 등기부하고 부속 서류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못 나가요. 어디에다 보관한다? 중앙관리소에다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촉탁이 있을 때 송부할 수 있어요.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등기부는 천재지변을 빼고는 못 나간다 이거예요. 자, 등기부 부본. 자, 등기부 부본이 뭐냐면은요. 등기부가 만약에 등기부가 멸실될 수도 있잖아. 등기부가 멸실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죠.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이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부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손상과 복구. 등기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염려가 있을 때는 복구. 손상됐을 때는 복구. 염려가 있을 때는 방지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복구, 손상 방지 등에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이번에 누구한테 위임을 한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4번에 보시면은요. 복구 누가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산운영 책임관이. 무엇을 가지고? 등기부 부본을 가지고. 그래서 전산운영 책임관이 복구를 하게 되면은요. 지체 없이 법원 행정처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 필요한 처분을 대법원장이 내리는데 그 권한을 법원 행정처장에 위임을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에 보시면 역시 1번에 등기부의 부속 서류 손상 멸실에 염려가 있을 때 누가? 대법원장이 필요한 처분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2번 등기부 부속 서류의 멸실 방지 처분의 권한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누구에게?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했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340페이지에 장부에 뭐가 나와요? 공개가 나오는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기부하고 기타 부속 서류하고. 자, 등기부는요. 누구든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납부하게 되면 그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때라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권한이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 열람만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열람할 때는요. 권한이 필요해요. 대리 권한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자, 증명서 발급은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 무인 발급기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한 방법이더라 이겁니다. 자, 무인 발급기는 우리가 그 자판기죠. 쉽게 생각하면
공공시설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무인 발급기 해가지고 민원 서류 발급할 수 있죠.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 무인 발급기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열람 쪽에 보시면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는 등기관 앞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기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1번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요.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증명서의 종류는 3가지예요. 전부에 대한 거 2개하고 일부에 대한 거 3개. 맨 밑에 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2가지가 있고요. 일부 증명서에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다시 위에 기타로 가서 종류를 명시하고요.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번의 중간에 보시면 연속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갑구와 울구가 없을 때는 그 뜻을 기록을 해야 돼요. 2번도 되게 중요하죠. 신탁 원부,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것도 함께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을 때만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중요합니다.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얘도 주세요라고 해야만 줍니다. 3번 구분 건물의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 101호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요. 한 동 건물의 표지부를 주고요. 101호에 대한 즉 각각이 아닌 이때는 어떤 표시가 돼야 돼요. 해당 전유 부분에 표지부 갖고 울고 이렇게만 딱 준다 이거야. 그래서 증명서 발급할 때는 각각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하는 즉 101호가 되면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표지부 갖고 울구를 등기 기록으로 주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어떤 등기 신청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 중에 있을 때는 안 해줍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라는 뜻을 증명서에다 무엇해서 표시해서 이를 발급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타적인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등기부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요.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한데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따라서 대리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때는 권한이 필요 없지만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이죠.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3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